그때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았을 텐데. 75세 김순자 씨는 병원 침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회 온 가족들이 그의 고백을 듣고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노인 전문 병원에서 최근 놀라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중반 이후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6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들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배가 나와도 방심했던 것, 식후 졸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혈당 관리를 미뤘던 것. 이 모든 선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수천 명의 시니어들이 털어놓은 가장 큰 후회들을 하나씩 공개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니어 키다리 등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72세 이영수 씨는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의사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후회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 증상들을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제 발가락 2개는 이미 잘려나갔습니다. 이영수 씨의 후회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5세 때 배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밥 먹고 나면 꼭 졸렸지만 소화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3년 뒤 그는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후회가 이영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초반의 작은 방치가 현재 큰 고통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78세 김재원 씨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5년 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0m 걷기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매주 등산까지 다니신다고 합니다. 노년내과 전문의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60대의 작은 선택들이 70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20년 한 유명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중요한 실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60대 초반 어르신 1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인데요. 놀랍게도 이것 하나로 치매 위험이 85% 줄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방법이 하루 3분이면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제가 만난 올해 73세 정현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골프도 치고 등산도 다니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 종아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으로 감싸보니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었다는 뜻이죠.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대상자들의 82%가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예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73세 박영자 씨는 최근 손주의 결혼식에서 무대에 올라 춤을 추셨다고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잠깐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둘러보세요. 손가락이 쉽게 맞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 신호가 시작된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빠르게 사라지는 현상인데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현상이 시작되면 매년 2에서 3%씩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근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김성은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근육량이 정상보다 20% 이상 줄어든 사람들의 경우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때 알았더라면
77세의 이영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62세에 처음 무릎 통증이 왔을 때 그저 진통제만 먹었어요. 운동은 무릎 아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분의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 3분 간단한 동작 하나로 근감소증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운동법은 바로 발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를 잡고 선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을 10번씩 하루 3번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다고요? 하지만 이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이 근육이 강화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신의 근육량도 함께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 운동과 함께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은퇴자 빈곤화 현상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금 5억 이상을 받은 은퇴자들의 상당수가 5년 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한 분의 사연이 특히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교직 35년 차로 명예퇴직한 박현철 씨는 퇴직금 6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아파트 관리비도 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2년은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면서 여유 있게 살았어요. 건강도 좋았고 돈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쓰러졌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가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84%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 쓰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가 이정호 박사는 이것을 허니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퇴직 직후는 마치 신혼여행 같은 시기입니다. 평생 처음 누리는 자유와 목돈이 만나면서 지출 통제가 어려워지죠. 특히 위험한 것은 3가지 함정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직 많이 남았다는 착각입니다. 둘째,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 셋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잘 관리하는 분들 사이에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4개의 통장입니다. 은퇴 19년 차 정순재 씨는 이 방법으로 오히려 자산이 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원금 통장. 두 번째는 매달 생활비 통장.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 마지막은 행복 통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개의 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원금 통장은 전체 자산의 60%를 차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활비 통장은 전체 20%를 배정합니다. 세 번째 비상금 통장에는 15%를 할당하고 마지막 행복 통장에는 나머지 5%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이라면 6천만 원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원금 통장에, 2천만 원은 매달 생활비 통장에, 1,500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그리고 500만 원은 행복 통장에 넣는 식입니다. 돈 관리의 핵심은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 4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첫 달만이라도 이대로 실천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고독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돈과 건강이 모두 넘치는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69세 최성용 씨의 사연은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회사 중역으로 은퇴했고 돈도 충분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골프도 치고 운동도 했죠. 하지만 지금 제 집은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합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조차 없더군요. 한편 지난달 발표된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감이 심장병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반면 희망적인 사례도 존재합니다. 78세 이명준 씨는 10년 전 홀로 되셨지만 오히려 더 행복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무척 힘들었어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피하지 않기로 했죠. 대신 그 시간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명준 씨의 하루는 특별합니다. 아침에는 동네 탁구 동호회에서 1시간, 점심은 혼자 즐기는 여유로운 식사, 오후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집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 규칙 3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한 번은 꼭 누군가와 만납니다. 둘째, 하루 2시간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셋째, 자녀들은 주말에만 만나고 평일에는 전화도 하루 한 번으로 제한합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행복한 노년생활 연구에 따르면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 어르신들은 하루를 3가지 시간으로 나눠 관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시간, 두 번째는 성장의 시간, 세 번째가 바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알기 전과 후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78세 박영수 씨는 73세에 스마트폰 강사가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과 카톡하려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가 복지관에서 강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이후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비결은 운동도 식단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84세 황영실 씨는 5년 전만 해도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지난달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뇌 나이가 무려 15살이나 젊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주와 카톡하는 법을 배우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아침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음식 주문도 직접 하고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학교에서 상 받는 동영상을 제가 직접 찍어서 가족들 단체방에 올렸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뇌는 실제로 젊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최대 23%까지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의무감으로 배웠다면 지금은 순수한 즐거움으로 배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시작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하고 싶은 것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둘째, 그중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나 이거 배우기 시작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약속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겐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딱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한마디 해보는 건 어떨까요? 복잡하지 않은 작은 행동들이지만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마치 책과 같습니다. 지나온 페이지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페이지를 어떻게 써내려갈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 앞에는 아직 쓰지 않은 수많은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니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시니어 키다리 등대를 구독하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